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시대, 정부는 무엇을 했나 10개월 중간점검 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10개월. 와, 이때 정말 정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잖아요. 속도나 강도가 진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냥 뉴스 읽듯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와 대책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설계된 건지 그 핵심을 아주 쏙쏙 뽑아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1번, 시장의 위기 상황 진단부터 시작해서 2번, 진단과 방향성 3번, 세 가지 수요 억제 도구 4번, 주택 공급 확대 계획 그리고 마지막 5번, 10개월 정책 타임라인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계별로 깔끔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파트, 바로 시장의 위기 상황입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땠길래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기준점부터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정부 취임한 지 떡 24일 만에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5억 810만 원. 2025년 12월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참고로 딱 중간 가격인 중위 가격도 같은 달에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아예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로 훌쩍 가버렸다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격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상승 속도는 진짜 더 무서웠습니다. 8.98%. 이게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가 기록한 상승률인데요. 무려 19년 만에 나온 최고치였습니다. 6월 당선 직후부터 매매가가 그야말로 주간 단위로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시장 터지기 전에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뚝 떨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진단과 방향성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 미친 상승장의 원인을 도대체 뭐라고 진단했을까요? 정부가 짚은 문제의 핵심, 바로 투기 수요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자산을 불리려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그 행위 자체가 집값을 폭등시킨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본 건 따로 있었는데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 바로 구조적인 부의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투기 수요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엄청난 도구 상자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 가동된 세 가지 핵심 도구들입니다. 자금줄을 어떻게 꽉 막아버렸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도구, 2025년 6월 27일에 나온 일명 627 대책입니다. 메커니즘은 아주 심플하고 논리적이에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딱 잘라버렸고요.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전면 금지 안 됩니다. 게다가 만기도 최장 30년으로 확 줄여버렸죠. 집 살돈, 즉 실탄을 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꺾이고 그럼 가격 오르는 것도 멈추지 않겠냐? 이거죠. 시장에 들어가는 산소호흡기 중 하나인 대출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조인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 82.5%라는 압도적인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딱 끝났을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내야 하는 최고 실효세율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싹 다 합치면 무려 82.5%가 세금으로 훅 날아가는 엄청난 구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정책은 다주택자들한테 빨리 움직여라 라고 압박하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기한 안에 팔면 이득이야. 근데 버텨? 그럼 세금 폭탄이야. 철저하게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시장에 매물을 뱉어내도록 유도하는 아주 정교한 설계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아예 매수의 목적 자체를 통제해버리는 카드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이른바 3준 규제인데요. 서울 25개 구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꽉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실거주 의무예요.
이 지역에 집을 샀다? 그럼 무조건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세를 놓기 위한 투자 목적의 매수는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인데요. 수요를 꽉 눌러놨으니 이제 미래를 위한 건설 플랜도 봐야겠죠? 앞서 본 도구들이 멱살을 쥐고 흔드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면 정부는 이와 병행해서 완전 반대편의 카드도 꺼냈습니다. 수요를 아무리 짓눌러도 당장 사람들이 살 집이 없으면 시장이 안정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25년 9월 7일에 꽤나 공격적인 공급 계획을 던집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대한 목표였죠.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포인트는 민간 건설사한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LH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겁니다. 공공이 꽉 쥐고 컨트롤해서 공급 속도나 물량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10개월 정책 타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굵직한 규제들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겹치고 쌓이면서 시장을 압박했는지 거시적으로 한번 쫙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난 10개월의 흐름을 짚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또 복잡하게 돌아갔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당선 직후인 2025년 6월에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이라는 첫 대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9월에 거대한 공급 대책으로 판을 깔고요. 불과 한 달 뒤인 10월에 서울 경기 묶어버리는 3중 규제가 꽂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듬해 2026년 4월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면서 목줄을 한 번 더 올가맸고요. 한 달 뒤 5월에는 마침내 양도세 유예가 칼같이 종료됩니다. 고작 10개월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압박 강도는 계속 올라갔고 정책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꽉 물려 돌아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억제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부가 시장을 잡겠다며 꺼내든 도구 상자 안을 아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세상일이 그렇잖아요. 도면 위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현실 세계의 시장은 늘 우리 예상치 못한 쪽으로 튀기 마련입니다. 과연 정부의 치밀한 계산대로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매물을 막 던졌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앗아갔던 그 15억 원짜리 집값은 마침내 잡혔을까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시장의 반응은 다음 해설 시간에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분석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